1592년 그의 봄 조선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폭풍의 전야를 알리는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의 침략, 바로 임진왜란의 발발은 한반도 전역을 순식간에 혼란과 절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죠.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왜군 앞에 조선의 육군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에 휩쓸린 낙엽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성곽마다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백성들의 절규와 함께 하늘을 뒤덮었고 정처없이 떠도는 피난 행렬은 이 땅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과연 이토록 참혹한 절망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단 한 번의 기적은 가능했을까요?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찌단 한 번의 해전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었을지 우리는 그 강력한 궁금증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이 처했던 그 절박한 상황과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 그리고 전술적 승리가 가져온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한산도 대첩이 단순한 승리를 넘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날의 처절했던 기록과 위대한 승리의 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일본군은 이미 한반도의 허리를 넘어 북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한양은 이미 함락되었고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며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죠. 육로를 통해 빠르게 북상하던 일본군은 한반도 전체를 마치 거대한 불길처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조선 전체를 뒤덮은 공포와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했으며 나라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바로 이때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참담한 전황 속에서 홀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바다가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 보급될 일본군의 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병력이나 선박의 수, 그리고 무기 체계 면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수적으로도 기세 면에서도 일본 수군은 압도적인 규모와 사기를 자랑하며 조선의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육상에서의 연이은 패배 소식은 이순신 장군을 더욱 고립시키는 듯했습니다. 육군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해군 홀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불타는 성곽과 피난 행렬, 그리고 일본군 선봉대의 위압적인 모습이 담긴 전황 보고를 보며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는 비장함과 함께 깊은 고뇌가 자리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조선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떤 지략과 용기로 맞서 싸울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일본 수군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전력을 믿고 조선 수군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곧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치밀한 정보 수집과 함께 한반도 남해안의 지형을 분석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뇌하며 전황도를 바라보았고 밤늦도록 부하 장수들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논의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이 찾아낸 희망의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실마리는 어떻게 거대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찾아낸 희망의 실마리는 바로 지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군인이 아니었죠. 한반도 남해안에 굽이치는 해안선과 수많은 섬들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천재적인 지략가였습니다. 일본 수군이 조선의 바다를 압도적인 무력으로 유린할 때
이순신 장군은 그들의 맹점과 조선 수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 밤낮으로 고심했습니다. 수많은 해도를 펼쳐놓고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 그리고 물속에 숨겨진 암초의 위치까지 꼼꼼히 살폈을 겁니다. 마치 바닷속에 비밀스러운 지도를 해독하듯 말이죠. 그렇게 깊은 고뇌 끝에 그의 눈길이 마침내 닿은 곳, 바로 한산도 앞바다였습니다. 이곳은 거제도와 고성반도 사이에 자리 잡은 섬으로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은 거대한 함대를 운용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한산도 주변은 좁은 수로가 많아 대규모 함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견내량이라는 해협은 폭이 좁고 물살마저 거세어 큰 배들이 지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견내량을 통과하면 거짓말처럼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지형적 특성을 역이용하여 적을 유인할 기발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적인 하객진이었습니다. 학이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듯 적 함대를 거대한 날개로 에워싸 섬멸하는 진영을 말하는데요. 넓은 바다에서 적을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는 데 최적화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전술이었죠. 좁은 수로를 통과한 일본 수군이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진입하면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처럼 순식간에 조선 수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한없이 얕잡아 보며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함선과 수많은 숙련된 병사들만 믿고 조선의 작은 배들을 우습게 여겼죠. 조선 수군 따위가 감히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자만심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적의 오만함은 곧 그들의 방심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일본 수군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을 역이용할 대담하고도 치밀한 유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소수의 함선으로 일본 수군을 도발하여 좁은 견내량으로 끌어들인 다음 한산도 앞바다의 넓은 공간에서 하객진을 펼쳐 일거에 섬멸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얼마나 절묘하고 대담한 구상입니까? 위대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선 수군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노를 젓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포를 쏘며 복잡한 진영을 물 흐르듯 능숙하게 펼칠 수 있도록 말이죠.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과 거북선 또한 전투에 최적화되도록 꼼꼼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밤낮 없이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지휘관에 대한 깊고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지휘관을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병사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진정한 리더였으니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조선 수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죠. 한산도 앞바다의 조류와 지형은 이순신 장군에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전장이자 신이 내린 무기와 다름없었죠. 그는 자연의 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천재적인 지략가였습니다. 일본 수군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모하게 돌진해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바다가 조선 수군의 거대한 함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한산도 앞바다에서 거대한 하객진을 펼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과연 일본 수군은 이 치밀한 함정에 걸려들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숨에 뒤집을 대반전의 서막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숨막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침내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이 들이운 거대한 그물망, 바로 한산도 앞바다의 죽음의 함정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펼친 유인 작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소수의 조선 함선이 마치 겁에 질린 듯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승리의 눈이 먼 일본 수군 지휘관들은
거침없이 함대를 이끌고 좁은 수로를 따라 한산도 깊숙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손쉬운 승리만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 광활한 바다 위로 믿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조선 수군의 함선들이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치듯 서서히 그러나 위엄있게 진영을 갖춰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지략이 담긴 학익진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순식간에 조선 함선들의 거대한 날개 안에 갇혀버렸고 그제야 자신들이 엄청난 함정에 빠졌음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사방이 막힌 채 당황한 일본 함선들은 서로 부딪히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선 수군의 선봉에서 거북선들이 갱음과 함께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철갑을 두른 거북선은 일본 함대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며 마치 거대한 괴수처럼 무자비하게 적선을 휘저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조총 세례에도 끄떡없는 거북선의 위용은 일본 수군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기묘한 배의 등장에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거대한 판옥선들이 학익진의 날개 끝에서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척의 판옥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포의 불꽃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장관을 이루었지만 일본 수군에게는 지옥의 서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맹렬한 포격은 일본 함선들을 산산조각 내며 파편으로 만들었고 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빈틈없는 조직력은 일본 수군을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그의 지휘봉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선 수군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이윽고 한산도 앞바다는 일본 수군의 잔해와 시신으로 뒤덮였습니다. 불타는 전함들의 연기가 하늘을 검게 물들였고 패배의 비명만이 맴돌았습니다. 일본 수군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고 이로써 한산도 대첩은 절망에 빠진 조선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하는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통쾌하고 압도적인 승리는 단순히 해전의 승리를 넘어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며 3회차 대본이 마지막 문맥을 완벽하게 이어받아 15분부터 20분 구간의 대본을 친근하고 이야기꾼의 어조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 2277자 이내, 18줄 이상 22줄 이내, 한 줄당 130자 이상 220자 이내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어떠한 메타데이터나 주석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대본만 출력하겠습니다. 이 통쾌하고 압도적인 승리는 단순히 해전의 승리를 넘어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죠. 한산도 대첩의 승전보는 마치 가뭄 끝 단비처럼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팔도에 희망의 물결을 퍼뜨렸습니다. 육지에서 연전연패하며 속절없이 무너지던 조선군에게 이 승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요. 하지만 이 승리의 파급 효과는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에게는 치명적인 전략적 타격을 안겨주었으니 말이죠. 조선 수군이 남해 바다를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는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육지에 상륙한 일본군에게 보급은 생명줄과 같았을 텐데요. 이 생명줄이 잘려버린 것이죠. 전선에 나가 싸우던 일본군 육군은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며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와 탄약은 물론이고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진격은 자연스럽게 멈출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전진할 힘을 잃고 후퇴를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전체의 판도를 조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팽팽했던 전쟁의 균형추가 조선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리더십과 전술적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맞서는 대신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적의 심리를 꿰뚫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죠.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준비와 용기 있는 지휘로 불가능해 보이던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이는 그저 한 번의 해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조선 백성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죠. 한산도 대첩은 우리 역사의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승리는 단순히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것을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를 상징하는 빛나는 증거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와 복잡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며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시대의 한산도 대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아마도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모색하며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 울려 퍼졌던 승리의 함성은 비록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을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한산도 대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며 조선의 운명을 지켜냈으니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